미국의 뒤통수를 친 중국 냉전의 동맹에서 패권의 도전자로 1970년대 초 세계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자유주의의 맹주 미국이, 다른 한쪽에는 공산주의의 본산 소련이 있었습니다. 이 냉혹한 패권 게임 속에서 미국은 한 가지 기막힌 도박을 감행합니다.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또 다른 공산국가 중국과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과 이어진 1979년의 공식 수교. 이는 단순히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최후의 승부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여 소련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유가 결국 정치적 자유를 낳을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돈맛을 알게 된 중국은 결국 서방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는 그저 냉전의 전술이 아니라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의 승리를 확신하는 전략적 낭만주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손을 잡은 것은 자유주의를 갈망하는 중국이 아니라 한때 거대했던 제국을 다시 일으키려는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이었습니다. 그는 마오쩌둥의 이상주의를 벗어던지고 흥묘백묘론을 내세웠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말은 곧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없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그야말로 가난한 거지나라였습니다. 1인당 GDP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를 바 없었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처참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전략, 바로 도광양회를 선택합니다.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였습니다. 광활한 영토에 경제 특구를 지정하고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서구의 기업들은 거대한 중국 시장의 가능성에 눈이 멀어 너도 나도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자신들의 기술을 모방하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장의 이익만을 쫓았습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은 미국의 낙관론이 절정에 달했던 순간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결정이었습니다. WTO 가입은 중국의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중국산 제품은 전 세계 시장을 무섭게 잠식했습니다. 그들은 잃을 것이 없었고 오직 성장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실제로 1985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총 7조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수십 년간 막대한 무역 적자에 시달렸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자동차, 철강, 섬유 등 미국의 자랑이었던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 중산층은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번영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믿는 동안 중국은 미국의 산업 기반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경험한 뒤통수였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중국은 경제적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조용히 힘을 키워온 경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통수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한 노골적인 도발로 바뀌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시대에 이르러 중국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덩샤오핑이 빛을 감추라 했던 그 전략을 버리고 이제는 분발 유의, 즉 적극적으로 힘을 드러내겠다는 기조를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경제대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권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 육상과 해상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건설한다는 명목 아래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참여국들을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 아래 종속시키고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중국의 영향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야심찬 계획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오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자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더 이상 서구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술 패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더해 해군력과 공군력을 현대화하며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미국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를 깨닫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쿼드나 오커스와 같은 안보 협의체를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대중국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50년 전 미국은 중국을 끌어들여 소련이라는 거대한 적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예상치 못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냉전의 승리자가 된 미국은 자신들이 키운 중국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도전자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약속했던 관계는 이제 전면적인 패권 경쟁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전쟁이나 기술 분쟁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오지, 전기차, 태양광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며 미국 기업의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시장과 기술이 그대로 중국의 경제 군사적 성장 발판이 된 것입니다. 미국은 뒤늦게 이를 깨닫고 무역 전쟁과 기술 통제, 동맹 강화 등으로 대응했지만 이미 40여 년간 누적된 대중 무역 적자와 산업 붕괴의 대가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 내부 부채, 인구 감소라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확보한 힘을 바탕으로 미국과 세계를 압박하는 전략적 도전자 위치에 섰습니다. 결국 미국이 던졌던 질문,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국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인가? 의 답은 명백합니다. 중국은 자유를 선택하지 않았고 대신 경제적 이익을 무기화하여 미국을 압박하며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경제, 기술, 군사, 정치, 외교 모든 영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에 중국이 서 있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계 질서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치열하고 복잡한 지정학적 대결의 서막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흥미있는 역사를 만나세요.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역사 파일이었습니다.